야권이 울산 북구의 진보당 윤종호 후보를 공천한 결정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주요 대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근로자 통근 버스에 수소버스 230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남성이 교통근무를 서던 경찰관들의 발빠른 심폐소생술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야권이 울산 북구에 진보당 윤종호 후보를 공천한 결정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탈락하게 된 민주당 측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특히 거센데 진보 진영은 총선 승리를 위한 희생은 불가피하다며 울산 전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으로 단일 후보를 정하기로 해놓고 울산 북구만 진보당에 내준 것은 차별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중앙당이 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치르지 않는다면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칙을 어기다 보니 객관성이 훼손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조차도 중앙당의 이런 결정을 미리 알지 못했다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네 분이 열심히 뛰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시당위원장으로서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북구에서는 지난 2016년 총선 때 이상원 후보의 양보로 윤종호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해 61.49%의 높은 지지율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이번 단일화에 대해 도의를 저버린 구태적 정치라며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의석 확보만을 목적으로 야합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고 청산되어야 할 정치 형태라 생각합니다. 북구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이 같은 야합, 야권 단일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울산 북구가 언제부터 소위 말하는 진보 정치의 실험 무대가 되어야 합니까? 다만 민주진보진영 연합시민단체는 총선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연대 협약의 정신을 모든 선거구에서 반윤석열 1대1 선거 구도를 형성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울산의 나머지 모든 지역구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 정당이 각각 후보를 낸 상황이어서 북구에서 벌어진 야권 후보 단일화의 파장이 어떤 식으로든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울산 남구을 총선 후보로 박성진 전 지역위원장이 공천됐습니다. 박성진 후보는 경선 승리를 위해 도와준 당원과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보수 세력이 장기 집권해온 남구을 지역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조남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식이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주요 대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근로자 통근버스에 수소버스 230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버스 전용 대용량 수소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를 늘리며 수소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덕화 버스 차고지 한켠에서 버스 한 대가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연료로 도심을 달리는 수소 시내버스입니다. 400km를 달리는데 수소 20kg, 16만 원어치가 들어가는데 한 번 충전에 20분이 걸립니다. 지난 2018년 처음 선보인 뒤로 지금까지 도입된 수소 시내버스는 모두 24대. 성차감은 좋아. 소리 조용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계단 없는 걸 많이 타시더라고요. 이런 점이 가스가 수소차가 좋더라고요. 울산시가 이 같은 수소버스와 충전소 도입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SK케미칼, 전세버스 조합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통근버스 230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버스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대용량 수소 충전소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튜브 트레일러가 아니라 배관을 통해서 수소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아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소 충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태화강역과 북구 양정동 일대에 추진 중인 수소 시범도시 조성 사업과 수소 전기 트램 실증 사업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생활 속 수소 에너지 활용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이 교통 지도 중이던 경찰관들의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보이는 행인을 예의주시하던 경찰관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해 위험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몸이 불편한 듯 주춤거립니다. 교통 통제 중이던 경찰이 이상함을 느끼고 남성을 부축해서 이동합니다. 경찰에게 몸을 의지하고 있던 남성은 힘없이 쓰러집니다.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님이 거의 이제 횡단보도 다 와서 좀 걸음을 못 걷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가갔더니 어지럽다.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동료 경찰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2분이 지나지 않아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이 또 심폐수술을 하고 그러고 119에 신고를 해가 그리고 아저씨가 119에 오니까 또 앉아서 들어가시더라고. 빠른 대처 덕에 쓰러진 지 7분이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이 남성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 가셔가지고 별 큰 이상 없이 무사히 퇴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은 경찰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살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정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실제 입사하지 않고 허위로 퇴사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타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가 울산에서도 1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울산에서는 모두 11명이 9,100만 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허위로 실업급여를 수급해왔으며 이 가운데 6명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가진 시민과의 대화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가 묻지마식 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 1, 2등급 지역도 풀겠다고 말한 이번 방침은 경제를 위해 환경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환경연합은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는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시민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늘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장이 의회 회기 중 개인 사유로 해외에 출국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김영길 중구청장이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의회 회기 중 각종 사유로 출국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이전에도 있었다며 구민의 대표로서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는 구청장이 개인 휴가 일정으로 회기 중 출국하게 된 것에 대해 미리 의원들을 만나 사과의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오늘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까지 탄소 중립 40%, 2050년 탄소 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또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방위사업청이 오는 27일 HD 현대중공업 함정사업 입찰 제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입찰 참여기회를 그대로 제공해달라는 건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상인은 건의서에서 HD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면 회복기에 접어든 조선산업의 찬물을 끼얹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주택매매 거래 10건 가운데 9건이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콘텐츠 경제 만렙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택 거래 중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은 89%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울산의 주택 거래 비중 가운데 단독 매매 비중은 5.8%, 빌라는 5.2%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아침 틈틈짬짬 운동을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아침 틈틈짬짬 운동을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20곳을 선정해 학교당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침 틈틈짬짬 운동은 학교 형편에 따라 아침뿐만 아니라 중간 놀이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 등 틈새 시간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후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울산시와 중소기업 지원기관 12곳이 합동으로 기업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자 기획됐습니다.